인생은 쉬지 않고 흐르는 물줄기와 같지요.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은 채 왔다가 무얼 가득 손에 쥔 채 살다가 결국 손에서 모든 걸 놓고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소중한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어느 한 노인의 유언장을 읽어드리며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지인들에게 오늘도 그대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핸드폰의 70%의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내 값비싼 차도 70%의 성능은 필요도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면적은 비어있는 공간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어.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과 지위, 권력과 돈을 가지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후반전은 다릅디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 혈압과 혈당 당뇨와 요산을 낮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상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주를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어.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지인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도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 있어도 훌훌 털어버려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시구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50만 원짜리 옷의 가치는 가격표가 증명해주고 1억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20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뭐가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바로 건강한 몸이랍니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라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구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 돈과 권력과 지위도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에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해.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단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마음이 먹먹해지는 한 노인분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늙어가는 것은 우주의 진리이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은 이런 후회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행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행복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왔거나 튀는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왔거나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으로 무장한 채 나 자신에게 만족한 척, 행복한 척 살았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다시 산다면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마음껏 웃으며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친구들과 연락하고 살지 않았을까? 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친구 사이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단 핑계로 서서히 멀어지지만 사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남는 것은 결국 사람뿐입니다.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옛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찾고 싶어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인 친구들을 다시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사는데 급급하고 생활에 쫓겨 천금 같은 친구를 잃은 것이 가슴에 사무친다며 친구들이 보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왜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는가? 입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주위 사람들과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있으나 마나 한 평범한 존재로만 남을 뿐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분하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쌓이게 되었고 이렇게 마음에 쌓인 화는 여러 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했을까? 입니다. 일에 쫓겨서 성공을 쫓아 아이들이 크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챙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죽기 직전 평생 일하는 기계처럼 다람쥐 쳇바퀴 같은 생활에 찌들어 사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왜 타인의 기대에만 충실했을까? 입니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후회입니다. 마음에 품었던 꿈은 많지만 남들의 간섭과 참견에 밀려 이루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꿈의 반은 제대로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죽을 날이 다가올수록 그 모든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계속 꿈을 나중으로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모두 늦은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기 전에 후회하면서 회복이라도 할 거리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내가 그런 짓도 했다니라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뼈 있는 인생조언. 92세 할머니의 인생조언입니다. 야, 너 늘 거면 젤로 억울한 게 뭔지 아느냐? 주름? 아녀. 돈. 그거 좋지. 근데 그것도 아녀. 이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좀 놀아볼라 치니 다 늙어버렸네. 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근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젊은 사람들 말 맨키로 타이밍인 것이여.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지 말어. 꽃놀이도 꼬박꼬박 댕기고 이제 보니께 웃는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더 사라지더라. 사람들은 행복을 적금처럼 나중에 쓸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어. 혹시 힘든 일상과 바쁜 일상에 지쳐 행복할 순간을 미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즐거움이며 행복이며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갈수록 위를 바라보기보다는 아래를 바라봐야 한다고들 하죠.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이 즐겁고 내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세요. 나이 든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 다들 그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한 줄 알고 추억 속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후회를 하곤 합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90살이 넘은 할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을 때는 아내의 자리를 몰랐는데 아내가 곁에 없으니 젓가락 한 짝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이죠. 행복의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가슴에 담겨 있고 내 옆에 있습니다. 여기 법륜 스님의 뼛속에 깊이 박아야 할 인생 조언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마라. 남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자기중심을 딱 잡고 당찬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둘째, 되고 법칙입니다.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된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셋째,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살아갈 뿐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선택을 했던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된다. 넷째 잘 산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한 것이 아니다.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이다. 누구나 죽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는 허투루 보낸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 나가서 죽는 날 아무 여한을 남기지 말라. 이제 인생의 중년을 넘어가고 계시는 분들은 자신이 언제까지나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도 곧 은퇴라는 종착역이 올 것입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지금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은 어느새 사라지고 평소와 같은 소비를 했지만 통장의 잔고는 계속해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소비 습관을 가지고 즐거운 노후를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노인 세계가 확연히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노인들의 삶도 제각각이죠. 노선이 있는가 하면 노학이 있고 노동이 있는가 하면 노웅이 있습니다. 노광이 있는가 하면 노고가 있고 노공이 있는가 하면 노추도 있죠. 노선은 늙어가면서 신선처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랑도 미움도 놓아버렸고 성냄도 탐욕도 벗어버렸죠. 성과 악도 털어버리고 삶에는 아무런 걸림이 없습니다. 건너야 할 피안도 올라야 할 천당도 없으며 빠져버질 지옥도 없습니다. 무심히 자연 따라 돌아갈 뿐입니다. 노학은 늙어서 학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신이 건강하고 여유가 있어 나라 안팎을 수시로 돌아다니며 산천 경계를 유람합니다. 그러면서도 검소하여 천박하질 않죠. 많은 벗들과 어울려 논일며 베풀 줄 알고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아낌을 받습니다. 틈나는 대로 갈고 닦아 여러 작품들을 펴내기도 하죠. 노동은 늙어서 동심으로 돌아가 소년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학의 평생 교육권이나 학원 등에 적을 걸어두고 젊었을 때 못다한 공부를 합니다. 서경, 주역 등에 관심이 있고 정치, 경제, 상식과 컴퓨터 등을 열심히 배웁니다. 물론 수시로 친구들과 어울려 여행도 하며 즐거운 인생을 보내죠. 반면에 노웅은 문자 그대로 늙은이로 사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소주들이나 봐주고 텅 빈 집이나 지키고 있죠. 어쩌다 동네 노인정에 나가서 노인들과 화투나 치고 장기를 두기도 합니다. 형편만 되면 따로 나와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맴돕니다. 노광은 미친 사람처럼 사는 노인을 이야기합니다. 함량 미달해 능력은 부족하고 주변의 존경도 못 받는 처지에 감투 욕심은 많아서 온갖 장을 도맡아 합니다. 돈이 생기는 곳이라면 최면불사하고 파리처럼 달라붙죠. 권력의 줄이라도 잡아보려고 늙은 몸을 이끌고 끊임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노고는 늙어가며 아내를 잃고 외로운 삶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20대의 아내는 애완동물과 같이 마냥 귀엽기만 합니다. 30대의 아내는 기호식품 같다고나 할까요? 40대는 어느덧 없어서는 안 될 가재도구가 되어버렸네요. 50대가 되면 가보의 자리가 60대엔 지방문화재의 위치로 70대가 되면 국보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 귀하고도 귀한 보물을 잃었으니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요. 노궁은 늙어서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사람입니다. 아침 한술 뜨고 집을 나와서 갈 곳이라곤 공원 광장뿐. 점심은 무료 급식소에서. 석양이 비치면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들어갑니다. 며느리 눈치 슬슬 보며 밥술 좀 떠넣고 골방으로 들어가 한숨 자는 인생. 사는 게 괴롭습니다. 노추는 늙어서 추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쩌다 불치의 병을 얻어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가련한 노인입니다. 인생은 자신이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하는 자작극과 같습니다. 주변을 귀히 여기고 노고가 되지 않도록 건강에도 신경 쓰며 사는 인생. 이렇게 멋지게 늙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